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효녀 딸에게 집을 넘겼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났지만 보험 손해사 정사의 도움으로 집을 되찾고 새로운 사랑까지 찾은 74세 여성의 감동 역전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셨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 이름은 혜진입니다. 41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사위 이름은 도연입니다. 44살입니다. 자영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도 보냈습니다. 과일 박스 한우 세트. 고마웠습니다. 효녀 딸의 효사위까지 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입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40년 전에 남편이 샀습니다. 그때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재개발 지역이라서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으니까요. 혜진이도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혜진이와 도연이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는데요. 갑자기 매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딸이 자주 오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부 엄마 명의만 잠깐 옮겨놔요의 시작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혜진이와 도연이가 왔습니다.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과일 사왔어. 고맙다. 오랜만에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저는 이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집이 많이 낡으셨죠? 그래. 오래됐지. 리모델링 생각 없으세요? 리모델링? 네. 요즘 이 동네 집들 다 공사하던데요. 돈이 많이 들잖아.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비용 댈게. 정말? 응. 엄마 혼자 사시는데 집이라도 좋아야지. 고맙구나. 저는 감동했습니다. 효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대출 때문에 명의를 좀. 명의? 네. 리모델링 대출을 받으려면요.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 명의를? 잠깐만요, 어머님. 공사 끝나면 바로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정말? 네. 서류상으로만요. 혜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엄마 집 뺏을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도와줘. 명의만 잠깐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믿었습니다. 제 딸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혜진이와 도연이도 함께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명예 이전 서류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잘 안 보였습니다. 혜진아, 이거 맞는 거지? 응, 엄마. 걱정 마.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3군데 찍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이겠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공사 시작할게. 2주 정도 걸릴 거야. 그래. 그동안 엄마는 어디 계실래? 어디? 우리 집에 계실래? 아니면 친척 집? 아, 그래야 하나? 공사하면 시끄럽잖아. 그럼 혜진이 집에 갈게. 좋아. 그럼 내일 짐 싸서 와. 알겠어.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혜진이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작았습니다. 20평 정도였습니다. 방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 방이 없어서. 괜찮아.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주만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집에 전화했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돼가니? 아, 그게. 도연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뭐?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한 달? 한 달? 네. 자재가 늦게 들어와서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알았어.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도연이가 안 보였습니다. 출장 갔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혜진아, 우리 집 공사는? 아, 그거. 혜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 엄마, 나중에 얘기해. 지금 말해줘. 엄마, 귀찮게 하지 마.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러요. 제 집 등기부등본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요.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도 현재 이름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이름만 있었습니다. 단독 명의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나를 속인 거야? 집을 빼앗은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꾹 참았습니다. 혜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혜진아. 왜? 이게 뭐니?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집이 도연이 명의로 돼 있어. 엄마,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공사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혜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부 어머니, 당분간 좀 나가 계세요. 그날 밤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출장 갔다던 도연이였습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도연 씨 집이 왜 당신 명의예요? 도연이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앉으세요.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연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 네. 빚이 3억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억? 네. 그래서 집이 필요했어요. 제 집을요? 네. 담보 대출 받으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도연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당분간 집에서 나가 계셔야겠어요. 뭐라고요? 대출 받으려면 빈집이어야 해요.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제 집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 네.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머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도연이도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혜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혜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일주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친척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동대문구 근처였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 남았습니다.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집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딸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바꾼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짐 가져가세요. 제 짐을 내밀었습니다. 상자 3개였습니다. 제 평생이 상자 3개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불쌍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세방에 도착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습했습니다. 햇빛도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집이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산부 버려진 어머니를 구한 뜻밖의 사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월세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 집, 제 딸,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을 사려고요. 계산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정순 어르신이세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보험 손해사 정사입니다. 보험? 네. 어르신과 관련된 건으로 연락드리려 했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세영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서는 불편할 것 같은데 카페 가실까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궁금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세영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뭔가요? 어르신 명의로 된 보험입니다. 제 명의요? 네, 3개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세영 씨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가입자는 어르신 따님과 사위분이네요. 혜진이랑 도연이요? 네. 왜요? 세영 씨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요. 보험금? 네. 어르신이 아프시다고 허위 청구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죠. 세영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 진단서인데. 가짜예요. 가짜? 네. 병원에 확인했더니 어르신 기록이 없대요. 그럼 따님 부부가 위조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뿐 아니라 보험까지. 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사세요? 월세방이요. 집은요? 빼앗겼어요. 딸 부부한테. 세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까지요? 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 이전한 것, 쫓겨난 것, 월세방에서 사는 것, 전부요. 세영 씨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네?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니까요.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도와준다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영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가짜 진단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가능해요.
그리고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인데 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따님이 먼저 어르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르신 권리를 찾으셔야 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세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 딸 부부의 민낯이 드러나다 세영 씨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손해사 정사로서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딸 부부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떤가요? 세영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첫째, 어르신 명의 보험이 3개 있어요. 알아요. 보험료는 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저는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요? 네. 따님이 어르신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진단서가 위조됐어요. 어떻게요? 병원 직인을 복사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지만 가능하죠. 세영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어르신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어요. 제 기록을요? 네. 어르신 고혈압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병원 기록을 봤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넷째,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조작이요? 네. 어르신께 보여준 서류와 실제 제출한 서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어르신께는 일시적 명예 이전이라고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완전 소유권 이양 서류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네, 완전히. 네, 저는 울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세영 씨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저는 세영 씨를 봤습니다. 반격이요? 네. 이 모든 증거로 고소할 거예요. 정말 가능해요? 물론이죠. 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재산 편취고 문서 위조고 보험 사기예요.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인데. 어르신. 네? 따님이 어르신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집 빼앗고 쫓아내고 보험금까지 노렸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딸이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저는 세영 씨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작은 불꽃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요. 그래, 싸워야 해.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오부 반격의 시작. 법은 어머니의 편이었다. 며칠 후 세영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최민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연 들었어요. 정말 화나네요. 저도 화가 나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정말요? 네. 이거면 승소 가능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형사 고소부터 할게요. 형사 고소요? 네. 사기 문서 위조 보험 사기로요. 그리고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게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이요. 복잡하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에서 혜진이를 소환했습니다. 그날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랬잖아. 엄마, 나 내 딸이야. 나도 내 엄마야. 엄마.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한 일 생각해봐. 집 빼앗고 쫓아내고 보험금까지 노렸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엄마.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민지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세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혜진이와 도연이가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도현, 이혜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정순 씨를 기망하여 7억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허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문서 위조입니다. 민지 변호사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서류, 가짜 진단서, 병원 확인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뿐입니다. 민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았나요? 도연이 변호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딸과 사위입니다. 명예 이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리모델링 대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혜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남편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네.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처음부터 집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친족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쾅. 법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이혜진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을 무효 처리합니다. 부동산은 원소유자 김정순에게 환원합니다. 쾅. 끝났습니다. 저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혜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세영 씨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고마워요. 잘 싸우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6부 뒤늦은 후에 그리고 손을 내민 사람 판결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제 집으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다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여기서 딸을 키웠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며칠 후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혜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혜진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봤습니다. 혜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괜찮으세요? 네. 가구 없이 어떻게 사세요? 바닥에 이불 깔고 자요. 세영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중고 가구 좀 구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혼자 두면 제가 불편해요. 저는 세영 씨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세영 씨가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좋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영 씨가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침대, 식탁, 의자, 냉장고. 중고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세영 씨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집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세영 씨 덕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영 씨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밥도 지었습니다. 세영 씨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봐요. 세영 씨 혼자 사세요? 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우리 비슷하네요. 세영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날 도와주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부 새로운 가족의 탄생. 세영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갔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책을 봤습니다. 세영 씨가 추천해 준 책을 샀습니다.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세영 씨가 계산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다음에 어르신이 사세요. 알겠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세영 씨와 산책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세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네. 세영 씨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저 어르신이 좋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하지만 저는 늙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좋아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영 씨, 어르신도 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세영 씨가 좋아요. 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74세와 55세의 연인.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도연이랑 이혼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때문에 깨달았어. 내가 정말 나쁜 짓 했다는 걸.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언젠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엄마. 기다릴게. 저는 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이한테 답장했어요. 잘하셨어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문을 조금 열어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영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세영 씨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세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굽니까? 엄마. 나야 혜진이. 저는 세영 씨를 봤습니다. 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영 씨를 봤습니다. 이분은 제 동반자예요. 아. 혜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영 씨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와 혜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짓 했어.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아,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너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엄마, 앞으로는 조심할게. 혜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을 안아본 게. 용서는 아직이야.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고마워 엄마. 그날 혜진이가 돌아간 후 세영 씨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가족은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4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집도 되찾았습니다. 사랑도 찾았습니다. 딸과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세영 씨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합니다. 함께 요리합니다. 함께 웃습니다. 혜진이도 가끔 찾아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영 씨가 있으니까요. 제 집이 있으니까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효녀 딸에게 집을 넘겼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났지만 보험 손해사 정사의 도움으로 집을 되찾고 새로운 사랑까지 찾은 74세 여성의 감동 역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도 내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